안녕하세요, 곽봉준입니다. 스마트 블로그 카테고리 인기글, 통합 검색, 블로그에 상위 노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네이버에 키워드 검색을 할 때 나오는 그 UI, 그 화면은 총 4종류이기 때문에 모르셨죠? 키워드의 검색 결과마다 노출에 반응하는 알고리즘이 각각 달라요. 각각의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하는 건 꽤나 골치 아프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안 합니다. 나는 어렵게 글을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4개의 검색 결과에 모두 노출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각각의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조금 진부해 보일 수는 있지만 네이버의 노출 알고리즘의 변천사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영상 시간 채우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꼭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 각각의 노출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노출이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우선 네이버는요 2012년 12월 1212죠. 그래서 제가 기억해요. 리브라 알고리즘이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이걸로 상위 노출을 시켜줬었는데, 이 알고리즘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2015년 9월까지, 그러니까 출시 이후에 약 3년 동안 리브라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검색 결과에 글을 노출시켰다가 지금은 폐쇄되었어요.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파워블로그라는 게 있었었죠. 블로그 지수가 높은 계정에 네이버는 파워블로그 훈장을 달아줬어요. 계정 아이디 옆에 배지가 하나 있었어요. 마치 게임에서 레벨 같은 것처럼요. 이 파워블로그 훈장을 단 계정에서 글을 작성하면 상위에 노출을 시켜줬습니다. 이때는 사실 노출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했어요. 뭐였냐? 그냥 이 블로그에서 얼마나 글을 많이 작성했느냐, 이거예요. 발행량에 초점을 두어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 매우 간단한 로직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굉장한 팁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네이버에 한번 접속을 해봐요. 그리고 아이디 찾기 있죠? 아이디 찾기를 눌러. 그 다음에 내 아이디를 한번 찾아보세요. 알고 있더라도 또 찾아보세요. 하나의 휴대폰에 총 3개까지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이디 찾기를 해보면 아이디 옆에 개설일이 함께 나올 거예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여기서 만약에 아이디 개설일이 2015년 9월 이전이다. 그러니까 리브라 알고리즘 이전에 만들어서 사용한 아이디다. 근데 내 기억상에는 지금 안 쓴 지는 오래됐어도 그 당시에 내가 블로그를 조금 썼었다 하시는 분들, 정말 어쩌면 다량의 문서 발행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작성했던 계정은 이미 최적화 블로그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한 번씩 찾아보세요. 제가 마케팅 대행을 할 때 2분 정도가 이렇게 해서 자신도 모르는 최적화 블로그를 가지게 되셨는데, 지금 최적화 블로그 외부에서 구매를 한다? 그럼 얼마인지 아세요? 2천만 원이 넘어요. 아주 미쳤습니다, 가격이. 어쨌든요, 당시에는 글을 많이 쓴 사람이 최고였어요. 글을 많이 쓰면 파워블로그가 되고 상위 노출이 되니까, 그때는 사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했었냐면, 파워블로그한테 돈을 주고 대신 글을 작성해서 노출을 시키는 파워블로그 마케팅이 유행이었어요. 지금의 블로그 체험단, 블로그 기자단, 이런 것들의 시초가 된 거죠. 하지만 이 리브라 알고리즘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업자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직접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실제 방문자들이 작성한 후기들이 상위 노출이 되어야지 그걸 검색하는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다량의 글을 배포하는 파워블로그에서 쓴 글이 대부분의 키워드에 상위에 고정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구글이나 다음한테 이 점유율을 점차 뺏기게 됩니다. 안 되겠다 싶었겠죠. 2015년 10월에 아주 야심차게 새로운 노출 알고리즘을 출시하게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유튜브에 제가 정보들을 몇 개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겉핥기식
대략적으로만 알려주고 정확한 정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 C랭크 알고리즘의 C 그리고 랭크죠. 이 C를 통해서 랭크한다. 그러니까 순위를 매긴다는 뜻일 텐데 여기서 C는 콘텍스트, 콘텐트, 체인,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약자예요. 우선 콘텍스트는 한국어로 이 글의 맥락이고요. 콘텐츠는 내용, 또 체인은 이 연결된 소비 생산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는 출처나 아니면 이 출처의 신선도, 인기도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요. C랭크 알고리즘은 검색 결과에 글의 전문성을 더해주는 거예요. 블로그 지수가 높은 블로그에서 글을 작성하면 상위 노출에 유리한 거는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리브라 알고리즘 때 이미 최적화 블로그가 되었어. 그럼 여기에서 작성한 글은 일단 가산점을 먹고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전문성 있게 작성한 글에 플러스 점수를 더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전문성이라는 걸 컴퓨터 알고리즘이 어떻게 판단하냐? 컴퓨터가 알아서 이 글을 읽어보고 이 글이 전문성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컴퓨터는 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코드화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C랭크 알고리즘은요, 내가 사용한 키워드와 연결된 단어들, 예를 들어서 명사와 동사들과 또 이 키워드와의 연관성에 따라서 또 이 단어들 조합으로 인한 문서의 맥락, 그리고 내용, 연결된 소비 생산, 또 출처의 신선도,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면 이 C랭크 알고리즘의 노출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많은 마케팅 대행사들이 그 당시에 뭐를 했었냐면 이런 연결된 단어들을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조차 모를, 또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이 글들을 짜집기해서 작성을 해서 키워드 검색 상위를 도배해버리게 돼요. 이렇게 C랭크 알고리즘도요, 상위 노출된 블로그 글들이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하니까 네이버는 또다시 구글에게 점유율을 뺏기고 맙니다. 2018년 5월에 C랭크 알고리즘에 이어서 다이아 알고리즘이라는 걸 발표하게 돼요. 이때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이 나오는 검색 결과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뷰탭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때부터는 네이버가 어떻게 상위 노출을 시켜줬냐면 C랭크 알고리즘과 이 다이아 알고리즘을 함께 적용을 해서 검색 결과에 순위를 매기게 돼요. 우선 C랭크는 원고의 전문성에 가산점을 주잖아요. 반면에 이 다이아 알고리즘은요, 실제 사용자의 체류 시간이나 참여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노출을 시켜주는 알고리즘인 거예요. 이 참여도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체크가 되냐면 뭐 공감, 댓글, 스크랩, 이런 것들과 함께 가산점을 매기게 되는데, 이 C랭크 알고리즘 그리고 다이아 알고리즘이 함께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2018년 5월 이후 마케팅 시장에는 예전같이 이 짜집기를 해서 상위 노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불법 어뷰징이라고 하죠. 이런 어뷰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노출을 시키는 이런 마케팅 대행사들이 더 이상 노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메인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를 연결해서 C랭크를 잡는 건 가능했었지만, 실제 이 글을 클릭해서 들어온 사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 원고 자체의 퀄리티랑 가독성이 중요하잖아요. 기존의 이 도배성 글쓰기 방식에서는 이 체류 시간 부분까지는 해소시키긴 어려웠을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 정말 많은 마케팅 대행사들이 망하거나 블로그 마케팅 대행에서 인스타그램 마케팅 대행으로 갈아타기 시작했어요. 2018년쯤이면 마침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이 거의 막 치솟아 올라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알고리즘은요, C랭크와 이 다이아 알고리즘의 결합으로 움직여요. 자,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리브라 알고리즘이 끝나고 C랭크와 다이아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의 노출 방식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신다면 이제 이 블로그 상위 노출은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글쓰기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이버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서로 다른 4개의 UI 알고리즘,
유튜브 어디를 찾아봐도 이 스마트 블록, 카테고리 인기글, 통합 검색 각각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노출을 시켜주는지 정확한 정보를 말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각각의 알고리즘에 어떻게 노출 알고리즘이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각각의 검색 결과마다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서로 다른데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신 인기글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일산 논술학원 이거죠. 인기글. 우선 이 인기글은 네이버의 기본적인 노출 알고리즘이에요. 원고의 전문성을 더해주는 C랭크와 그리고 체류 시간에 가산점을 주는 이 다이아 알고리즘이 결합되어서 이 상위 노출을 이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내가 글을 작성해서 발행을 하면 네이버는 한 번에 노출을 시켜주지 않고 두 번에 거쳐서 게시물을 검색 결과에 반영을 해줘요. 이거를 1차 검색 반영 그리고 2차 검색 반영이라고 하는데 처음 게시물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발행을 누르면 처음에는 여기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지 않아요. 약 30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1차 검색이 반영이 되고 이어서 1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 이때 2차 반영이 한 번 더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 글을 작성하면 예를 들어서 한 15위권에 있어. 근데 2차 반영 때 5위권 이상으로 노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차 반영과 2차 반영에서 반응하는 이 노출 알고리즘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 1차 검색 반영에서 반응하는 알고리즘은 뭐겠어요? C랭크 알고리즘이겠죠. 그 형태소라는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형태소라는 게 있는데 이 사용한 명사와 이 동사의 원형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1차적으로 검색 결과에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 이후에 2차 검색 반영에서는 체류 시간이나 아니면 이런 참여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글을 상위로 노출을 시켜주는데 이때 반응하는 게 다이아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C랭크보다는 이 다이아 로직, 글의 가독성이나 체류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원고에 일단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지난 브랜딩 영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조종을 해서 결제까지 연결을 시키는 이 무의식적 행동 이론 5단계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카테고리 인기글이라는 게 있어요. 요 일산 논술학원은 그냥 인기글인 거잖아요. 카테고리 인기글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 영어학원 이런 거 써볼까요? 자, 조금 노출되는 UI가 다르죠? 일산 영어학원은 교육 학문이 포함되어 있는 인기글, 이 교육 학문 카테고리에 있는 인기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뷰티 쪽이면 패션 미용 인기글일 테고 아니면 또 상품 판매 쪽이면 상품 리뷰 인기글 이렇게 인기글이지만 특정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검색 결과가 존재를 합니다. 우선 이 카테고리 인기글은요 인기글의 노출 알고리즘과 형태는 같아요. 하지만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이 블로그 자체의 카테고리 즉 C랭크가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계정일수록 노출에 유리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교육 학문 인기글이라고 하면요. 이 블로그에 이 교육 학문에 관련된 키워드와 연관 단어들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지 이 일산 영어학원이라는 이 카테고리 인기글에 글을 작성했을 때 노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블로그에는 패션 미용, 뷰티 관련된 글이 많이 작성되어 있어. 근데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 높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이 일산 영어학원 교육학문 카테고리가 있는 인기글 탭에 글을 작성을 하려고 하면 상위 노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 계정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자연스럽게 그 블로그에 쓰신 글들은 해당 카테고리의 글로 점점 글이 전향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스마트 블록이죠. 이 스마트 블록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영어 공부 이런 거 스마트 블록일 거예요. 내려가 보시면 스마트 블로그는요 대부분 월간 검색 수가 비교적 높은 키워드들에서 많이 이런 형태로 변형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영어 공부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영어 공부 인기 주제라는 탭이 있고 여기에 각각의 이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인기 주제에 있는 이런 연관 검색어들이 이 아래에 영어 공부 어플,
뭐 왕초보 영어 공부 이렇게 탭으로 나눠져서 3개씩 노출이 됩니다. 아까 인기글이나 카테고리 인기글 같은 경우에는 첫 페이지에 나타나는 게시글이 총 7개까지 나타나는데 이 스마트 블록의 경우에는요 각각의 블록마다 3개씩만 게시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3위 안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스마트 블록의 노출 알고리즘은 인기글이나 카테고리 인기글의 노출 알고리즘과는 달라요. 인기글과 카테고리는 C랭크 플러스 다이아, 그러니까 즉 전문성 플러스 체류 시간이지만 이 스마트 블록의 노출 알고리즘은요 C랭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의 전문성을 이 인기 주제로 나누겠다, 이게 이 C랭크 알고리즘의 목적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통합 검색 탭이에요. 통합 검색 탭은 월간 검색 수가 비교적 낮은 키워드들에서 UI가 변경되어서 나타나요. 자, 제가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양촌 반영구 학원. 자, 이 통합 검색 탭은요 우선 상단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검색 결과가 노출이 되고요. 이어서 이 하단 부분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개의 검색 결과가 추가로 노출이 돼요. 근데 이 노출 알고리즘이라는 게 아주 재밌는 게 상단의 5개와 이 하단의 20개의 노출 알고리즘이 서로 달라요. 우선 이 하단의 20개는요 인기글과 카테고리 인기글과 똑같아요. C랭크 플러스 다이아 알고리즘. 인기글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인기글은 블로그가 노출이 되잖아요. 이 통합검색 탭은 블로그뿐만 아니라 웹상에서 수집된 다른 게시물들까지 함께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웹사이트도 있고요, 뭐 틱톡도 있고요, 뭐 당근도 있어요. 웹상에 있는 정보들을 함께 수집하는 로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단이 특히 재밌는 게 이 상단에 있는 5개는 C랭크 플러스 다이아가 아니라 그냥 이 다이아 로직이 반영돼서 노출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상단 5개는 그 웹사이트를 보면 추천 탭들 있잖아요. 추천 검색. 그런 것들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이아 로직은 실제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은 게시물들이니까. 자, 그럼 4개의 UI에 대해 설명이 끝난 거죠? 근데 이런 거 다 생각하시고 쓰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 우선 C랭크는 상위에 노출이 아주 잘 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게시글들을 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는지 연관 단어들을 함께 포함해서 내가 글을 작성을 하면 아무래도 C랭크 알고리즘이 연관 단어들로 연결이 돼서 노출을 시켜주니까 노출 점수를 더 많이 받기는 하는데 국어 문제도 아니고 이런 단어들을 연결해서 내가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매번 글을 씁니까? 그래서요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글만 잘 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글쓰기로 움직여서 체류 시간까지 더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주제와 맞는 적절한 단어들의 선택들로 전문성을 더해줄 수 있는,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무의식적 행동 이론 있죠? 이 5단계 글쓰기 패턴대로 글을 써 나가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글쓰기가 쉬워질 겁니다. 한번 영상 꼭 보시고 써보셔야 되는 게 곽봉준의 마케팅 제자 수업 있죠.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제자분들도 이 5단계 패턴대로 글을 쓰니까 아주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무의식적 행동 이론 5단계 꼭 해보세요. 진짜.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드릴게요.